반갑습니다. 한방스포츠입니다. 오늘도 국내 1위 전문가분의 분석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 전달에 앞서 국내 1위 전문가분을 모신 정보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MLB 경기 일정입니다. 첫 번째 미네트윈 대 LA 다저스입니다. 선발의 난조가 연패로 이어진 미네소타 트윈스는 크리스 패덱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4일 밀워키 원정에서 4이닝 6안타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패덱은 더 이상 실점을 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입니다. 구속은 돌아왔지만 구위가 아직 좋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포 허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글래스나우의 투구에 막혀 있다가 불펜을 공략하면서 홈런 3발로 3점을 올린 게 득점의 전부였던 미네소타의 타선은 작년에 좋지 않았던 부분만 금년에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나마 카를로스 코레아의 활약이 위안이 되는 부분입니다.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역시 부진할 때만 잘 던지는 게 확실합니다. 투타의 조화로 연승에 성공한 LA 다저스는 바비 밀러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6일 컵스 원정에서 1.2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밀러는 홈과 원정의 차이를 크게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원정인데 관건은 미네소타 타선의 강속구 적응 여부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바랜드를 공략하면서 3점 홈런 2발로 6점을 올린 다저스의 타선은 주자가 있을 때 처리를 해낸다는 점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제임스 아웃맨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도 호재로 작용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2이닝 동안 3홈런 3실점을 허용한 불펜 투수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그야말로 홈런이 지배하는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장거리포가 큰 변수가 될 듯합니다. 현재의 패덱으로선 아무래도 다저스의 타선을 막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미네소타의 타선이 화력전이 되느냐가 관건인데 미네소타는 98마일 이상의 강속구 공략의 한계가 명확한 팀입니다. 이 경기는 LA 다저스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세인카디 대 필라델피아입니다. 투수진의 호투로 반격에 성공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랜스 린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5일 마이애미와 홈 낮 경기에서 4.2이닝 4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린은 원정에서 잘하고 홈에서 부진한 문제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작년 낮 경기 방어율이 6.6이었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 큰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윌러 공략에 성공하면서 놀란 고만의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올린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타격이 좋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득점권 성적 7타수 무안타로 잘도 승리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4이닝을 3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타선의 부진이 완패로 이어진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에런 놀라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6일 워싱턴 원정에서 5.2이닝 2안타 4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놀라는 작년과 다르게 빠르게 페이스를 회복했다는 게 다행입니다. 그러나 작년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홈에선 7이닝 1안타 무실점, 원정에서 4.2이닝 7안타 3실점이었음을 고려한다면 불안감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의 투수진 공략에 실패하면서 8안타 완봉패를 당한 필라델피아의 타선은 장타 위주의 타선이 지니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바 있습니다. 8타수 무안타의 득점권 성적은 보너스. 그나마 윌러의 7이닝 투구 덕분에 불펜 투수를 한 명만 쓴 게 다행일 정도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양팀 모두 팽팽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린과 놀라 모두 선발로서의 투구는 막상막하에 가까운 편입니다. 결국 불펜 대결에서 승부가 날 흐름인데 불펜의 안정감은 세인트루이스가 살짝 더 낮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이 경기는 세인트루이스의 승리와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토론블루 대 CML입니다.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연승에 성공한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키쿠치 유세이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6일 양키스 원정에서 5.1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키쿠치는 역시 양키스 킬러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작년 시애틀 원정에서 5.1이닝 5안타 무실점 투구를 과시했는데 낮 경기의 강한 특징을 이어간다는 점이 다행스럽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커비를 공략하면서 보피셋의 2점 홈런 포함 5점을 득점한 토론토의 타선은 착실하게 상대의 선발을 공략해 간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다만 시애틀의 불펜 공략 실패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2.1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역시 아슬아슬함 그 자체입니다.
선발의 난조가 3연패로 이어진 시애틀 메리너스는 로건 길버트가 시즌 첫 승 도전에 나섭니다. 6일 밀워키 원정에서 5.2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길버트는 3개의 홈런을 허용한 게 결정적인 패인이 되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배식과 리차즈 상대로 터진 홈런 2발로 올린 3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시애틀의 타선은 원정 타격감이 급격하게 식어버린 모습이 역력합니다. 특히 1, 2, 3번 타자들의 일할 때 타율은 정말 말이 안 된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불펜의 4이닝 무실점만이 위안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홈에서 토론토의 타격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길버트 타입의 투수에게 은근히 약하다는 점이고, 길버트는 원정 강점이 있는 투수라는 점입니다. 물론 키쿠치가 살아나고 있고 작년 시애틀 상대로 강점을 보여준 투수라고는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금년 시애틀은 좌완 투수의 나름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 어찌됐든 토론토의 약점은 불펜이 되시겠습니다. 이 경기는 시애틀의 승리와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콜로로키 대 에리다이입니다. 타선의 부진이 석패로 이어진 콜로라도 로키스는 오스틴 간버가 시즌 첫 승 도전에 나섭니다. 6일 템파베이와 홈 경기에서 4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간버는 홈에서 조금씩 페이스를 찾고 있다는 점이 다행입니다. 앞선 애리조나 원정에서 4.2이닝 4실점으로 좋지 않았는데 홈 등판 시 낮 경기 약점이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켈리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그친 콜로라도의 타선은 1차전에서 보여준 모습이 단숨에 사라져 버린 게 패인입니다. 그나마 불펜의 3이닝 무실점은 위안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투수진의 호투로 신승을 거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는 토미 헨리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6일 애틀랜타 원정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헨리는 홈 경기의 부진을 어느 정도 씻어냈다는 점이 다행입니다. 그러나 작년 쿠어스 필드 원정에서 5.1이닝 4실점이었다는 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퀀트릴 상대로 홈런 2발 포함 3점을 올리는데 그친 애리조나의 타선은 쿠어스 필드에서 타격이 터지지 않는 게 고민일 것입니다. 7타수 1안타의 득점권 성적도 반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불펜의 3이닝 무실점은 반가울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양팀의 타격 흐름은 비슷한 편입니다. 간버와 헨리 모두 쿠어스 필드의 세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애리조나는 시리즈 최종전에서 대단히 강한 팀이고 무엇보다 좌완 상대 타격이 현재 MLB 30개 팀 중에서 가장 훌륭하기도 합니다. 이 경기는 애리조나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샌프자이 대 워싱내셔입니다. 타선의 부진이 연패로 이어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조던 힉스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6일 샌디에고와 홈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힉스는 훌륭한 선발 전환을 이뤄내는 중입니다. 특히 홈에서의 투구라는 점이 힉스에게는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워싱턴의 투수진 상대로 3점을 올리는데 그친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은 장타가 나오지 않는 팀의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9회 말 무사 만루를 살리지 못한 게 이 팀의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3이닝 동안 결정적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안정감이 리그 최악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연승에 성공하는 워싱턴 내셔널스는 패트릭 코빈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6일 필라델피아와 홈 경기에서 6이닝 9안타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코빈은 홈에서마저도 살아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의 투수진을 차근차근 공략하면서 CJ 에이브럼스의 2점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워싱턴의 타선은 홈보다 원정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접전에서 좋은 집중력을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듯합니다. 5이닝을 2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마무리로 가는 길이 조금은 빡빡해 보이긴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은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나마 선발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좌완 상대로 나름 승부가 가능하다는 게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힉스의 투구는 홈에서 더 빛을 발휘할 수 있고 최소한 샌프란시스코도 승리조는 믿어볼 만합니다. 이 경기는 샌프란시스코의 승리와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LA 에인절스 대 템파레이입니다. 투수진의 난조가 패배로 이어진 LA 에인절스는 호세 소리아노가 데뷔 첫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6일 보스턴과 홈 경기에서 3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소리아노는 이번 시즌 3이닝을 버티는 투수로서의 투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마이너 때까지만 해도 선발 투수였기 때문에 이닝 소화 능력은 문제가 없겠지만 한계점은 3이닝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템파베이의 투수진 상대로 마이크 트라웃의 2점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에인절스의 타선은
홈 경기 화력 자체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6타수 1안타의 득점권 성적이 말해주듯 결국 트라우스로 모든 게 귀결되고 있는 중입니다. 4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한계점이 명확해 보입니다. 타선의 힘을 앞세워 반격에 성공한 템파베이 레이스는 잭 리텔이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6일 콜로라도 원정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리텔은 쿠어스 필드에서 통하는 투구를 해냈다는 게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즉, 일반적인 원정은 충분히 호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에인절스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아이작 파레디스의 솔로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템파베이의 타선은 단 한 경기 만에 하산 후유증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다행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마무리인 페어뱅크스가 실점을 허용했다는 게 고민을 늘려줄 것입니다. 사이좋게 서로 한 번씩 승패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야말로 양팀의 전력 대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소리아노는 98마일의 싱커와 100마일의 포심을 던지는 투수고, 리텔의 투구는 에인절스 상대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레벨입니다. 양팀 모두 첩전에서 불펜을 신뢰하긴 힘들지만 템파베이는 마무리만 문제인 반면 에인절스는 모든 게 문제입니다. 이 경기는 템파베이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클리가디 대 시카와이입니다. 불펜의 부진이 결국 연승 종료로 이어진 클리블랜드 가디언즈는 테너 바이비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5일 미네소타 원정에서 5.1이닝 5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바이비는 첫 경기의 부진을 빠르게 벗어났다는 점이 다행입니다. 작년 화이트삭스 원정에서 6.2이닝 3실점 호투를 하기도 했고, 워낙 홈에서 강한 투수이기 때문에 호투 가능성은 꽤 높은 편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소로카와 힐을 공략하면서 조시 네일러의 2점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클리블랜드의 타선은 홈 경기 타격 자체는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화이트삭스의 불펜을 공략하지 못한 건 이번 경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8회를 버티지 못한 스캇 바로우는 현재 클리블랜드 불펜진 최대의 약점일 것입니다. 타선의 힘을 앞세워 연패 탈출에 성공한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에릭 패디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6일 캔자스시티 원정에서 5이닝 6안타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패디는 홈런을 허용하지 않으면 쾌투를 할 수 있다는 걸 과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홈런 허용 여부가 큰 변수가 될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앨런과 바로우 상대로 12안타로 7점을 올린 화이트삭스의 타선은 드디어 홈런 없이 득점권 집중력으로 다득점 경기를 해냈다는 점이 반가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요한 몬카다의 부상 이탈은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화이트삭스는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신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홈에서 강한 바이비 공략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물론 패디가 직전 등판에서 호투를 해낸 건 사실인데 클리블랜드는 패디 타입의 투수에게 강점이 있고, 무엇보다 전날 화이트삭스는 불펜을 거의 올인시켰습니다.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샌디파드 대 시카컵스입니다. 투타의 부진으로 완패를 당한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딜란 시즈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6일 샌프란시스코 원정에서 6이닝 4안타 2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시즈는 조금씩 NL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스마일리 상대로 터진 에그이 로사리오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샌디에고의 타선은 홈런에 죽고 사는 타선으로 변모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도의 부진에 빠진 김하성의 활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5이닝 동안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나름 제 몫은 해내고 있습니다.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반격에 성공한 시카고 컵스는 카일 핸드릭스가 시즌 첫 승 도전에 나섭니다. 6일 다저스와 홈 경기에서 4이닝 5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핸드릭스는 페이스가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머스그로브와 콜렉을 공략하면서 홈런 2발로 5점을 올린 컵스의 타선은 크리스토퍼 모렐의 그랜드 슬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최근 스즈키 세이야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것도 주목 포인트입니다. 4.1이닝을 1안타 1실점으로 버틴 불펜도 이번 시리즈는 나름 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1회 말 젠더 보가츠의 주루사가 아니었다면 경기를 잡는 건 샌디에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샌디에고는 투타의 조화가 미묘하게 맞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중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선발의 우위는 확실히 샌디에고가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폭발력이 관건인데 금년의 핸드릭스는 예년에 비해 여러모로 부진한 편이고 시즌은 NL에 적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샌디에고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신시내즈 대 미러브루입니다. 투수진의 난조가 완패로 이어진 신시내티 레즈는 헌터 그린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6일 매치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안타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그린은 작년보다 빠르게 페이스가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로스와 페게로 상대로 5점을 올린 신시내티의 타선은 홈런이 터지지 않을 때의 문제가 나온 경기였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15타수 4안타의 득점권 성적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4이닝 4실점으로 버틴 카슨 스파이어스 덕분에 불펜 운용은 그나마 조금 용이할 것입니다. 타선 폭발로 반격에 성공한 미러키 브루어스는 웨이드 마일리가 시즌 첫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오릅니다. 작년 9승 4패 3.14의 인상적인 성적을 남긴 마일리는 개막 직전 어깨에 문제로 출발이 늦은 상황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몬타스와 스파이어스를 공략하면서 9점을 올린 미러키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놀라운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하위 타선의 폭발력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2.2이닝을 2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완벽한 모습을 보기 힘들다는 게 아쉽습니다. 미러키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신시내티보다 오히려 GABP를 더 잘 활용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그린이 직전 등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매치 타선보다 미러키의 타선이 강속구에 훨씬 강한 편이고 신시내티의 타선은 마일리 타입의 기급파 커터 저환에게 약한 팀입니다. 이 경기는 미러키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뉴욕 양키스 대 마이 말린입니다. 투수진의 호투로 연승을 이어간 뉴욕 양키스는 마커스 스트로만이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6일 토론토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스트로만은 역시 시즌 초반에 강한 투수임을 다시금 증명해 보인 바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알렉스 버듀고의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올리는데 그친 양키스의 타선은 1차전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10타수 2안타의 득점권 성적과 11개의 잔루는 반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3이닝을 완벽히 막아낸 불펜은 마무리 클레이 홈즈의 부활이 반갑습니다. 타선의 부진 연패로 이어진 마이애미 말린스는 라이언 웨더스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5일 세인트루이스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웨더스는 홈보다 원정 투구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다만 계속된 저한 러시이기 때문에 웨더스의 등판 타이밍은 불리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로돈 상대로 상대의 실책 덕분에 2점을 올린 게 득점의 전부였던 마이애미의 타선은 원정 경기 화력이 다시금 떨어져 버린 느낌이 강합니다.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건 스피드 정도일 듯합니다. 3.1이닝을 3안타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역시 패배하는 경기만 잘 던지는 게 확실합니다. 마이애미의 타선은 여전히 원정에서 부진합니다. 게다가 스트로만의 싱커와 쿼터의 조합이라는 스트로만의 스타일에 금년 마이애미는 극도로 약한 편입니다. 반면 웨더스는 좌완 러시의 세 번째 투수고 익숙한 투수가 나올수록 유리한 건 양키스입니다. 이 경기는 뉴욕 양키스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보스레드 대 볼티오리입니다. 투타의 부진으로 완패를 당한 보스턴 레드삭스는 커터 크로포드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6일 에인절스 원정에서 4.2이닝 2안타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크로포드는 괜찮은 투구 내용에도 불구하고 승운이 따라주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번지의 투구에 막히면서 타일러 오닐의 솔로 홈런만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보스턴의 타선은 원정에서의 호조를 전혀 이어오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라파엘 디버스와 요시다 마사타카가 모두 부진하다는 게 치명적 타선 문제를 불러옵니다. 3.2이닝 동안 4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미들맨인 윈코스키가 무너진 게 아쉽습니다. 타선 폭발로 대승을 거둔 볼티모어 오리올스는 콜 어빈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3일 캔자스시티와 홈 경기에서 5이닝 7안타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어빈은 전혀 나아지지 않은 투구를 보여주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작년 보스턴 원정 역시 4이닝 6실점 패배였음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에 기대를 거는 건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베이오와 윈코스키를 공략하면서 7점을 올린 볼티모어의 타선은 원정에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다행입니다. 특히 하위 타선에서 신인 콜튼 카우저의 활약이 빛나는 중입니다. 이닝을 완벽히 막아낸 불펜은 계속 이런 모습이 이어져야 합니다. 전날 경기는 볼티모어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빈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보스턴이 살아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결국 볼티모어의 타격이 변수인데 홈에서 약한 크로포드 공략 가능성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선발의 차이가 결국 불펜에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경기는 보스턴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애틀브레 대 뉴욕 매치입니다. 하마터면 다 이긴 경기를 날려버릴 뻔했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앨런 와이난스가 시즌 첫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오릅니다. 작년 1승 2패 5.29의 부진한 성적을 보여준 와이난스는 주어진 찬스를 잡지 못했고 금년 스프링 캠프 투구도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하우저를 공략하면서
6점을 올린 애틀랜타의 타선은 홈에서 식지 않는 파괴력을 과시 중입니다. 남은 건 타격감을 잡기 시작한 아쿠냐의 홈런포뿐입니다. 그러나 막판 2이닝 동안 5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정말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선발의 난조가 결국 패배로 이어진 뉴욕 매치는 호세 퀸타나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6일 신시내티 원정에서 5.2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퀸타나는 개막전의 부진을 씻어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레이날도 로페즈의 투구에 막혀 있다가 애틀랜타의 불펜을 무너뜨리면서 피트 알론소의 3점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매치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후반 경기력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특히 홈런포가 원정에서 살아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3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접전에서 기대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애틀랜타는 홈에서 호조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비해 좌완 상대 타격이 조금 부진해졌다는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매치 타선이 살아나고 있고 와이난스의 투구는 AAA에서의 모습을 고려한다면 기대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접전에서 애틀랜타의 불펜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이 경기는 뉴욕 매치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켄자 로얄 대 휴스에스입니다. 살바도르 페레즈의 끝내기 안타로 5연승 가도를 달린 캔자스 시티 로얄스는 세스 루고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5일 화이트삭스와 홈 경기에서 6.2이닝 8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루고는 훌륭한 위기 관리 능력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하비어와 수에로를 공략하면서 4점을 올린 캔자스 시티의 타선은 작년과 달라진 집중력을 과시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히려 결정적 기회를 더 잘 만들었었다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레이간스 강판 이후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역시 윌 스미스만 안내 보내면 됩니다. 막판 화력 부족이 결국 연승 종료로 이어진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헌터 브라운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6일 텍사스 원정에서 3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브라운은 역시 텍사스 상대로 약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레이간스 상대로 3점을 올린 휴스턴의 타선은 캔자스 시티의 불펜 공략 실패가 그대로 패배로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타이브레이크 무득점 포함 18타수 5안타의 득점권 성적은 크게 반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을 버티지 못한 불펜은 승리조를 다 쓰고도 패배했다는 후유증을 버텨내야 합니다. 첩전 끝에 마지막에 웃은 건 결국 캔자스 시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이야기가 다를 듯합니다. 브라운은 원정 경기에 강점이 있고 이번 시즌 캔자스 시티는 강속구 공략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전날 휴스턴의 타력은 아쉬웠지만 오히려 루고 타입의 투수에게 강점을 가진 게 휴스턴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는 휴스턴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텍사레인 대 오클레슬입니다. 마무리의 난조가 역전패로 이어진 텍사스 레인저스는 코디 브래드포드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6일 휴스턴과 홈 경기에서 7.2이닝 2안타 1실점의 압도적 투구로 승리를 거둔 브래드포드는 작년보다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커브 장착 이후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오클랜드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2발 포함 3점을 올리는데 그친 텍사스의 타선은 충격적 역전패 이후 타격감이 급격하게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하면서 경기를 날려버린 불펜은 또다시 경기를 폭파시킨 호세 르클럭을 마무리 자리에서 강판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셰인 랑겔리어스의 원맨쇼로 3연승에 성공한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는 로스 스트리플링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4일 보스턴과 홈 경기에서 7이닝 8안타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패배를 당했던 스트리플링은 놀라운 위기 관리 능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텍사스의 투수진 상대로 셰인 랑겔리어스의 3홈런 4타점이 모든 공격의 전부였던 오클랜드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팀의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원맨쇼와 홈런 외에 승리 수단이 부족하다는 걸 증명하는 중입니다. 5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이 팀 최후의 보루입니다. 좌완 상대 저격 라인업을 들고 나온 브루스 보치 감독의 승부수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브래드포드의 투구는 작년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클랜드와 승부가 될 듯합니다. 관건은 스트리플링을 텍사스 타선이 공략할 수 있느냐지만 스트리플링은 원정 경기에 문제가 있고 이대로 무너질 텍사스도 아닙니다. 이 경기는 텍사스의 승리와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한방에 적중하는 경기 프리뷰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방은 고정 댓글 확인하신 후 문의 주시면 실시간으로 무료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